33번 내용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면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할 때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냄새를 표현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어떤 냄새가 있어. 뭐 약간 팝콘 냄새 난다. 아니면 뭐 맛있는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냄새를 이거는 먹으면 되는 냄새야. 이건 먹으면 안 되는 냄새야 라고 정확하게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혹시 이 정도 글씨 크기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해드릴까요? 이 정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별표 한번 쳐볼게요. talking부터 오른쪽에 있는 like까지가 주어 자리가 되겠네. talking about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요? what부터 like까지 한 번 더 대가로 치고 빨간 색깔 형광펜 꺼내세요. what이랑 like. 여기서는 뭐뭐한 냄새가 나다라는 표현으로 원래 smell이 이형식 동사로 형용사를 쓰거나 또는 like 명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건데 지금은 like 명사에서 명사가 빠진 거기 때문에 앞에 what이 나와 있는 거고 얘네 둘이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합쳐서 how something smells 이렇게 쓰셔도 되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It's the most basic way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of부터 experience까지 한번 가로쳐보세요. of talking about our olfactory experience 우리의 후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and에다가 세모 쳐놓을게요. 그리고 even this most basic way of부터 smells까지 한번 가로쳐놓고 이렇게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is challenging이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다시 얘기하면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no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in부터 language까지 한번 가로치시고요. to부터 smells까지 한 번 더 가로 지금 to 부정사 구문이 앞에 나와 있는 no word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해석하실 때는 뭐뭐 할 언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다시 가볼게요. In the English language 영어에서는 describe smells 냄새를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예요. In the same way 뭐랑 같은 방식으로 in부터 colors까지 가로치겠습니다. 우리 색깔 같은 것들은 각각의 색깔이 이름을 가지고 있죠.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에서는 blue or green 이런 색깔 이름들이 describes colors 색깔들을 다 묘사할 거예요. 조그만 하얀색이 섞이면 뭐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베이비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는데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냄새도 무슨 색깔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냐 했더니 그런 단어들은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우리 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것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묘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에요. 후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본적인 거를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 단어에는 색깔같이 뭔가 이름으로 묘사를 하는 건 있지만 냄새를 이름처럼 묘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묘사 단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앞문장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단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밑에서는 대신에로 나오는 거야. No, instead 얘네들의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냄새를 묘사를 할 때 단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을 거냐면 instead에다가 세모 표시하세요. 대신에 to talk about how something smells 요까지 슬래시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 What something smells like에서 what이랑 like가 합쳐지면 how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똑같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바뀌어서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like가 나오면 안 된다. like가 나오면 안 돼요. how부터 smells까지 한번 대괄호 쳐놓고 우리가 이런 냄새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we talk about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건데 냄새 자체에는 이름이 없다 보니까 the odor 여기 나와 있는 odor 이 냄새라는 뜻이에요. 냄새의 source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래. 아 무슨 뭐 김치 냄새가 난다 아니면은 무슨 여기서는 오줌 같은 거 나오거든요. 뭐 오줌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래.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 Things smell. 사물들을 묘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아, 꽃 같은 냄새가 나요. 꽃의 냄새가 나요. 또는 fruity. 과일의 냄새가 나요. 또는 fishy. 생선의 냄새가 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의 냄새가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래.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네. 묘사한 단어가 없어요. instead라고 적어놓고 그 대신에 냄새 자체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게 있다고? 아, 어떤 냄새의 근원을 이야기를 한대요. 예를 들면 꽃의 냄새다. 또는 과일 냄새다. 또는 생선 냄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래. 5번 문장 전체에다가 파란 색깔 문장 삽입 형광펜 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Furthermore 하게 되면 게다가라는 뜻이지. 게다가 even the most familiar odors 가장 익숙한 냄새들도 are difficult to identify. 여기서 identify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뭐를 구별하기 어렵냐면 when부터 문장 끝까지 대괄호. When they are not experienced in their usual context. 그것의 일상적인 맥락에서 경험되지 않았을 때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냄새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구나 요 정도만 잡아주면 돼.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실험에서 얘기가 나올 건데 바로 다음 문장 한번 보니까요.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was 뒤에 나와 있는 on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was unable to name 어떤 것에 이름을 대는 걸 어려워했대.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냄새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형용사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런 사물들을 댔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very common odors 매우 흔한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이름을 대지는 못하더래. 이게 무슨 냄새라고 얘기를 못하더래. like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겠습니다. like beer, 뭐 맥주라든지 또는 urine은 우리 소변이라는 뜻이에요. 소변이라든지 roses, 장미나 모터 오일 뭐 이런 것들의 냄새를 맡아보게끔 한 다음에 이 냄새의 이름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말을 못하더라는 얘기야. 이거 모터 냄새인데? 까지는 하는데 그 이름의 냄새의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더라. 그럼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뒤에서는 furthermore 게다가 가장 친숙한 이런 냄새조차도 어떤 상황일 때는 일상의 맥락이 아닐 때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 개 실험을 할 건데 익숙한 냄새들을 가지고 이 냄새들의 이름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익숙한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대지 못하더라. (7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장은 선생님이 보라색깔 형광펜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요거를 알 수 있어야 돼.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7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Obviously, 여기에서 나와 있는 obviously는요, 위에 나와 있는 이 실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할 거예요. 분명히 even those,
who부터 odors까지 가로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couldn't name any of these odors. 이런 냄새들 중에 어떤 이름도 이름은 몰라. 무슨 냄새라 하더라? 라는 식으로 이름은 못 대는데 would drink the beer. 맥주는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는 마실 거지만 not에다가 동그라미 not the urine. 소변이라든지 또는 모터 오일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석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모터 오일 이런 것들은 냄새 이름은 못 되지만 그거를 마시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 다시 얘기하면 이름은 되지 못하지만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어? 구분은 할 수 있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but 구분 가능. 예를 들면 이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맥주라고 하는 것은 마셔도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마시겠지만 뭐 소변이라든지 오일 같은 것들은 마시지 않는 식으로 구분을 해낼 수는 있더라. 이게 생명에 위협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안다는 얘기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별표 한번 쳐놓을게요. This is how부터 밑에 줄에 brain까지 대가로. 이것이 바로 how evolution has shaped our brain. 우리가 냄새에 이름을 못 대면 사실 이 냄새가 이 냄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해내서 소변이라든지 마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모터 오일을 안 먹는 거잖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화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보셨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얘는 생존이랑 연관되어 있는 단어구나. 진화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두뇌를 형성시켜야 되겠지. 어떤 식으로 형성해야지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마시지 않게끔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we respond to, 우리가 어떤 거에 반응하게 될 건데 냄새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correctly니까 정확하게 반응을 하게 될 건데 in many different ways,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을 할 건데 but에다가 세모치겠습니다. not에다가 동그라미. 하지만 이렇게 잘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이 냄새는 먹으면 안 되는 냄새야. 이 냄새는 먹어도 되는 냄새야.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잘 반응을 하는데 하지만 not well equipped. 요거는 뜻 좀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equipment라는 단어가 장비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PP 형태로 쓰였으니까 우리가 잘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채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비동사까지 합쳐서 are not well equipped 하게 되면 채비가, 준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냄새를 맡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잘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talk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잘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뭐겠어? 냄새가 되니까 odors라고 적어놓으세요. 냄새들. 자, 그럼 마지막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었다고? 이 냄새들에 정확하게 반응은 한대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하는 거야. 맥주를 냄새를 맡았을 때 마셔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하지만 음식 냄새를 맡았는데 약간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먹는 것처럼. 맞지? 그 다음에 뒤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어? 이 냄새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더라.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달아놓을게요.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3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저쪽. 자, 34번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행동을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맞춰갈 거야. 내가 이걸 해봤더니 성적이 좀 오르는 것 같네? 하면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앞으로도 성적을 바꿔봐야지 할 건데
해봤더니 이거는 시간만 잡아먹고 내 성적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굳이 그 행동 안 하겠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행동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건데 그 행동이 나한테 이익을 주면 계속 할 거고 보상이 없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그것은 그만두게 될 거다. 이게 당연한 얘기할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첫 번째 문장에다가 별표 쳐놓겠습니다. A particularly powerful way, 그 다음에 in which부터 밑에 줄에 나와 있는 circumstances까지 한번 가로 쳐놓으세요. 선생님 이걸 안 지었구나. In which human beings adapt and adjust to their circumstances. 지금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which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인지 한번 봤더니 인간이 adapt, 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djust도 마찬가지로 뭔가에 맞추는 것, 둘 다 마찬가지로 그냥 뭔가에 적응하고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어떤 거에다가 적응하고 맞출 거래? Their circumstances. 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추는 그런 방식이 is 뭐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요? by ing 동그라미 by changing behaviors. 행동들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환경에 맞출 수 있을 건데 in light of 어떤 것에 비추어라고 적어 놓으세요. 어떤 것에 비추어. 여기서 뭐뭐에 비추어는 조금 어려우시면 뭐뭐에 따라라고 해석을 해도 돼.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뭐에 비추어라는 뜻은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The consequences that부터 yield까지 한번 가로 쳐놓고 여기서 that은 목관대 대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자리 빠져 있습니다. That they yield. 그것들이 산출하게 되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들이 산출하게 되는 결과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 내용 다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환경에 계속 적응하려고 뭘 바꾼다고? 행동을 바꾼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they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The behaviors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계속해서 조절한다는 얘기야. 별로 어렵지 않죠? 내용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고 맞추는 이런 방식은요. by 행동을 바꿈으로써 근데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있겠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꿀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라고 하는 공부 방식을 선택했는데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안 좋네? 이 공부법은 잘못됐나 보다 하면서 공부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나아가게 될 거다. 2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For instance 하면서 어떤 예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child who부터 가로칠게요. 어디까지 밑에 있는 correctly까지 괄호. I이긴 I인데 who gets praised by her teacher for doing an exercise correctly. 여기 나와 있는 for ing는요. gets praised의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praise가 뜻이 뭐야? 칭찬하다라는 뜻이니까 gets praised는 칭찬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운동을 정확하게 잘 했네 한 것으로 선생님이 칭찬을 해준 거야. 그러면 칭찬을 받았던 그 애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행동이 잘된 행동인가 보다, 맞는 행동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is likely to continue 계속 하겠죠. 뭐를? doing the exercise in that way. 아까 전에 했었을 때 칭찬받았던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3번 문장도 마찬가지 예시 나올 겁니다. A dancer, 이번에는 무용수, 춤추는 사람이 나올 건데 who부터 밑에 줄에 나와 있는 results까지 괄호 쳐놓으세요. 이 사람은 who feels that 이하를 느끼고 있는데 a particular conditioning exercise, 특정한 조건화 운동.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그냥 조건화라는 단어를 좀 빼놓고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그냥 특정한 운동이 is not giving any result, 어떠한 결과도 내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건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정도 무게를 넣고 이 정도 이런 각도로 운동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야. 근데 원래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뭔가 내가 자세가 나아진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붙는다든지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결과도 없어요. 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운동은 안 좋은 운동이야.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무용수는 어떻게 하겠어? 그 운동을 계속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It's likely to give that exercise up. 여기에서 보시면 give up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요게 뜻이 뭐지? 뭔가를 포기하다라는 뜻이지. 아, 그 운동을 포기할 거다. 그 운동 포기하고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다른 운동 해야 되겠지. In favor of 하게 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 운동 포기하고 뒤에 거 할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Another one, 또 다른 운동을 할 건데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That seems more promising. promising 하게 되면 유망한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했을 때 좀 더 도움 될 것 같은데 하는 걸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 예시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1번, 예시 2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 거는 어떤 아이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 뭐라고 칭찬해줬냐면 그렇게 하는 운동 방식이 맞단다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해줬을 때 이 아이는 칭찬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운동 방식을 계속해서 continue 계속 할 겁니다. 이 방식이 맞구나. 플러스 했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계속 그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는고? 이번에는 무용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무용수가 운동을 해. 근데 특정 조건에 따라서 조건 하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무게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가가지고 스쿼트를 하는데 몇 킬로짜리를 끼워가지고 어떤 자세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봤더니 도움이 된다고 안 된다고? 결과가 없네? 다시 얘기하면 얘는 효과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운동으로 교체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예시 두 가지만 봐도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좋은 거면 계속 안 좋은 거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고 있죠. 이 두 가지 예시에서.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we tend to do things,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that부터 밑에 줄에 있는 benefit까지 가로치세요. or 세모 치시고 여기에서 동사 두 개 연결될 건데 do things가 1번, act가 2번입니다. 그리고 in ways 뒤에 나와 있는 that부터 문장 끝까지 한 번 더 가로칠게요.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이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That brings us some kind of benefit. benefit이 뭐야? 이익이지.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act in ways,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할 거냐면 that help us avoid. 여기 나와 있는 help가 오형식 동사라서 us avoid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주황 색깔 형광펜으로 avoid 주황색. 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를 잘 봐야 돼. problem, discomfort, 그 다음에 disadvantage.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무슨 단어야? 다 마이너스 단어예요. 문제, 불편함, 그 다음에 불이익이라는 뜻이야. 문제, 불편함, 불이익. 모르는 단어는 적어놓으세요. 이런 마이너스한 것들은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안 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마이너스니까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경향이 있더라. 밑에 것까지 한번 하고 오른쪽에다가 내용 정리할게요. We also tend to, 우리는 또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do fewer things, 더 적은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일을 더 적게 해요. or stop doing things, 어떤 것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that부터 요까지 한번 가로쳐 보겠습니다. that lead to, 어떤 걸로 이끌어지는 problems,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discomfort, 요것도 마이너스, disadvantages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일들은 안 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하는 경향? fewer things니까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 and 세모 치겠습니다. We tend to avoid, 또 마찬가지로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acting in ways,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안 하는 경향이 있대.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쳐놓으시고요. benefit이랑 reward는 좋은 거지 얘들아. 이익이랑 보상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거를 안 주는 거면 굳이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이 정말 쉽죠? 4번, 5번 한번 내용 정리해 볼 건데 우리 인간들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진짜 한 줄로 요약하면 그냥 뭐냐면 좋은 일은 계속하고 안 좋은 일은 그냥 그만하는 경향이 있다지만 조금만 더 풀어서 적어볼게. 첫 번째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한테 문제나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는 이런 것들을 avoid,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한테 이런 문제, 불이익, 불편 이거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찍찍 끊어 놓으세요.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행동은 더 적게 하거나 fewer 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아니면은 stop, 아예 안 하거나.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런 플러스한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avoid.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35번. 우리 저번에 수특라이트인가 거기에서 미디어 다이어트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너네 맞죠? 미디어 다이어트 나왔었죠? 아닌가? 너네가 아닌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끄덕끄덕 도리도리를 해. 끄덕끄덕이에요? 도리도리예요? 처음 듣는 단어야? 왜? 뭐지? 갑자기 머리 동글동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자기기를 그만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핸드폰을 덜 보고 SNS 덜 하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걸 더 많이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불안, 수면 문제 다 마이너스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정신이 아주 건강해져요 라는 얘기야. 그냥 핸드폰 그만 봐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실 건데 evident라는 단어 보이나?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면 좀 기억이 날 거냐면 evidence가 증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 형태니까 증거가 많으니까 아 이거 무조건이다. 명백한이라는 뜻이야. 단어 뜻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obvious 이런 단어랑 비슷한 뜻인데 이 단어는 좀 많이 안 본 단어죠.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it에다가 가주어 달아 놓으시고요. through부터 studies까지 한번 가로친 다음에 that절 이하가 진주어. 해석할 때는 that 이하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명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연구해봤더니 이거 무조건이네, 명백하네 라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야.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버리셔도 돼요.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이게 명백해졌는데 adapting부터 minimalism까지 대가로 adopt 하게 되면 o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애기 얼굴 한 개 그려놓으세요. 애기 입양하는 거 또는 채택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채택하다. 여기선 동명사로 쓰였지요.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 디지털을 미니미하게 쓰는 거니까 엄청 조금 쓰는 것. 이것이 can lead to, 좋다 얘기 나와야 되겠지. improved, 뭔가가 개선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mental health outcomes, 정신건강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 improved는 위로 화살표를 그려놓으셔도 되고 플러스를 그려놔도 돼. 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예시 나오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a study conducted부터 university까지 가로쳐 놓으시고요. 요런 거는 그냥 버려도 돼. 이런 대학교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요거는 좀 봐놓으세요. conducted는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pp로 쓰였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수행된 동사가 아니라 pp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동사는 어디게요? 밑에 있는 found 자리가 동사가 되겠지. 이 연구가 뭔가를 알아냈는데 뭘 알아냈냐면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이긴 참가자들인데 who부터 밑에 있는 devices까지 한번 가로쳐 보세요. who limited their use of social media and digital devices. 요거랑 요거의 사용을 줄였다. 이렇게 갈 거야. 첫 번째,
SNS 사용을 줄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디바이스니까 뭐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을 limited. 선생님 리미트 나와 있으면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해라?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했어. 그래서 사용을 굉장히 제한했다는 얘기는 좀 사용을 덜 했다. 이런 참가자들이 지네들이 이제 해보니까 뭔가 결과가 있었겠지. 보고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냥 말해줬어요. 뭐라고 말하든가 한번 봤더니 lower levels of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겠습니다. 어떤 수치가 더 낮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거 한꺼번에 묶어서 마이너스 달아놓으세요. 스트레스, 불안,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감 이런 것들이 더 낮게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가 낮게 나온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내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정신건강 결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는 연구해봤더니 너무나 명백하네. 여기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죠. 디지털 기기라든지 또는 SNS 이런 것들을 사용을 덜 하는 것. 이 무엇으로 이어지더라?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우울 얘네들을 줄이더라.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3번 문장으로 가봅시다. 이거 35번 지문이어가지고 얘는 그냥 우리 공부 아예 안 해도 돼요. 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y ing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by reducing the constant stream of부터 notification까지 가로치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 하면은 계속해서 친구들 카톡 보내니까 카톡 알림 뜨고 또는 SNS 켰을 때 릴스 같은 정보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정보 또는 알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이 흐름을 내가 SNS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오겠지. 알림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흐름을 줄임으로써 individuals, 그냥 개개인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개개인 사람들은요, were able to focus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SNS 안 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야. meaningful,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라든지 말 그대로 뭐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핸드폰 보고 있지 않으니까 가족들이랑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의미 있는 activities,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 웰빙 하게 되면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건강을 promote, 위로하자표 달아놓으시고 촉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건강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겠네. 그럼 적어놓을게요. 얘네들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디지털 기기랑 SNS 사용을 줄이면 정보나 알림 같은 지속적인 흐름들을 줄이게 되겠죠. 계속 해가지고 막 카톡 알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얘기 나오는 거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라든지 의미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강에 굿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 여러분 4번은 그냥 화이트로 지우시든 뭘로 지우시든 그냥 없애주시면 돼요. 공부 아예 안 해도 돼. 4번 문장 지우세요, 여러분. 무관문이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5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n another case, 또 다른 사례에서는 a corporate professional, 기업 전문가가 struggling부터 insomnia까지 가로치세요. 근데 이 기업 전문가 어떤 걸 겪고 있었냐면 with burnout, 번아웃은 여러분들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시험 기간 끝날 때쯤에 더 이상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해. 번아웃이라든지 insomnia, 불면증을 겪고 있었던 사람한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디지털 미니멀리즘
그 기술을 사용하기로 생각을 했대요. 여기 나와 있는 implement는 실행하다라는 뜻이야. 실행을 했습니다. such as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쳐 놓으시고요. 예를 들면 setting boundaries for부터 usage까지 가요. 약간 중학교 1, 2학년 남자애들 보면은 엄마가 사용시간 정해놔서 끝나서 못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경계를 설정해 놓는 거야. 뭐 몇 시간만 사용하겠다 또는 이런 어플은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practicing 어떤 것을 실현하는 건데 mindfulness가 뜻이 뭐냐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 챙기는 게 뭐야? 내 지금 핸드폰 볼 때가 아니라 내 마음아 오늘 괜찮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런 것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he experienced,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뒤에 플러스 얘기 나올 거예요. improve, 향상되었어요. 아까 전에 불면증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sleep quality, 수면의 질이 향상됐고요. reduced는 밑으로 화살표야. 줄어든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지수는 안 좋은 거 뇌가 줄어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가 될 거고. 세 번째, a newfound, 요게 newfound가 밑에 해석이 현저해진 이라는 뜻인데 그냥 머릿속에는 영어를 보시면 newfound니까 그냥 말 그대로 최근에 발견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서야 뭔가 눈에 띄게 빡 이렇게 드러났다는 얘기야. 최근에서야 calm and clarity, 뭐 평정심이라든지 명료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마음 상태가 피스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화로워졌다. 자, 내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예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전문가가 뭘 겪고 있었어요? 마이너스한 것들을 겪고 있어. 지금 막 번아웃도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불면증 이런 것도 겪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나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봐야 되겠어. 미디어 미니멀리즘이 아니네요. 미안. 디지털 미니멀리즘. 미미가 아니라 디미. 바이 경계 설정 그리고 마음 챙김. 당연히 결과는 좋은 걸로 넘어간다 했어요. 결과는 플러스가 될 건데 첫 번째는 수면질 향상 위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 안 보이는 단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밑으로, 세 번째는 평정이라든지 명료함이 위로. 좋은 거는 위로, 안 좋은 거는 밑으로. 안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님이 바이 경계 설정 마음 챙김 결과 땡땡 수면질 위로 화살표 스트레스 밑으로 화살표 평정 명료 위로 화살표입니다. 됐나요? 3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사실 오늘 4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4개를 해도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진짜로 시험이 일주일 딱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뷰할 때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숙제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도를 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5개까지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36번은 순서 추론이었는데 요 첫 번째 문장 잘 보시면 covering, 여기다가는 빨간 색깔 형광펜을 한번 쳐놓고 나머지는 초록 색깔 형광펜으로 서술형. 전체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빙하기가 있었을 때는 엄청 추웠잖아. 그리고 추운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건조했대요. 근데 빙하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었겠죠? 빙하기 이후에 따뜻하고 습한 기후로 변화하면서 따뜻해지니까 이제 식물들이 좀 더 쉽게 자랄 수 있었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경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순서 추론이었기 때문에 요 순서가 나오겠지. 빙하기 추웠어요. 그 다음에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에 농경사회로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들 순서대로 갈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During the Ice Age, 빙하기 동안에는 나돌리 네모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두 줄 내려가서 벗에다가 세모 칠 건데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이 부분은 전명부라서 쓰잘데기 없고 뒷부분 보니까 시작하는 부분에 나돌리가 나와 있지. 나돌리는 뭔데요? 부정어구란 말이야. 부정어구 도치구문이라 들어봤어요. 부정어구가 맨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원래 어순은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주어 동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으로 나올 거야.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일 때는 그냥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비동사 주어 또는 조동사일 때는 조주동, 일반 동사일 때는 두주동 어순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뭐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비동사랑 주어만 도치되어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The planet was가 아니라 was the planet. 요 순서대로 나오는구나.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럼 해석을 할 때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The planet은 행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구라고 해석해야 돼. 항상. 지구가 훨씬 더 추웠을 뿐만 아니라 with부터 밑에 줄에 있는 today까지 바로 치세요. 근데 이 추웠던 때를 이제 좀 묘사를 해줄 건데 with 명사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사는 ing 쓸래 pp 쓸래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뒷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 목적어가 나와 있네. 능동이니까 ing 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ice sheets 하게 되면은 이 얼음층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얼음층들이 덮고 있었는데 much of 어떤 것의 많은 부분들을 덮고 있었대. what부터 문장 끝에 있는 today까지 대가로. what 요 뒷부분도 잘 보세요. we call 오형식이라고 한번 표시해볼래요? 콜에다가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고 요 자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 그래서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는 이것을 많이 덮고 있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행사가 없는 건 눈에 보이네? 근데 이거 선생님 적어주지 않았을 때 봤을 때는 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콜은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명사가 한 개만 나왔다는 거는 목적어가 한 개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what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뭐 which라든지 that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의 많은 부분을 얼음층이 덮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추웠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it was much drier 훨씬 더 건조했대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우리 무슨 시대였노? 빙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무슨 얘기하는겨? 아, 추웠을 것도 맞지만 추움 플러스 얘가 더 핵심인 거죠. 건조했음. 근데 이거를 말을 엄청나게 길게 한 거야. 엄청 추웠고 엄청 건조했음. 자, 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n Ireland,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일랜드에서 we often associate 우리는 뭐를 뭐와 연관짓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 하면은 뭔가 붉은 악마 이런 게 떠올라요 할 때 우리가 연관짓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뭐랑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추위를 거기에서는 the wet 습한 거랑 연관을 많이 짓는데 하지만 버즈에다가 세모 치세요. 우리 아까 전에 빙하기 때는 습했다고 건조했다고? 건조했다는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버 뒤에는 잘 보니까 if 동그라미 if it is really cold 진짜 너무너무 추우면 there is far less evaporation 여기 나와 있는 evaporation에서 vapor이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뜻이 뭐게? 증발이라는 뜻이야. 증발작용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fewer clouds 뭔가가 더 적을 건데 이번엔 뭐가 더 적을 거래? 구름 자체가 더 적을 거고 구름이 많이 없으면 해가 쨍쨍하게 있는데 구름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비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And
less rain. 비도 적게 내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엄청 건조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less도 나오고 fewer도 나오는데 선생님 둘 다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더 적은이라고 해석을 했어. 지금 같이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less도 fewer도 둘 다 더 적은이야. 그럼 이거를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겠지. 선생님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less는 리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뒤에는 셀 수 없는 단수 명사가 나올 거야. 셀업 단명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럼 밑에 거는 딱 봐도 답이 나오죠? fewer은요. few에서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 명사 나올 거야. 셀, 잇, 복명. 이 한 문장에서 fewer도 나오고 less도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이번 문장은 사실 내용 정리할 때 이 부분은 버리셔도 돼요. 아일랜드에서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야 라는 게 핵심. 그 다음 문장에 별표 치겠습니다. Our world, in부터 age까지 가로치세요. 빙하기 때 우리 지구는요 was cold and dry, 춥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meaning부터 분사구문입니다. 뭐를 의미하면서 it, 가주어고요. for plants, 의미상 주어. to grow, 진주어. 그럼 해석할 때는 얘가 이거 하는 게 어려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plant,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힘든 그런 환경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얘기하면 건조하다라는 거를 왜 건조한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만 적어볼까요? 증발작용이 작게 일어날 거고 당연히 구름도 적을 거고 구름은 이제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갔을 때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도 적게 내리는 거다. 근데 이 빙하기 때 건조하고 추웠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게 이렇게 적을게요.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웠겠네. 사 번 문장으로 갑니다. In this type of climate, 이런 기후에서, 이런 기후가 뭔데? 춥고 건조한 이런 기후에서 farming, 농사 짓는 거는 농사 지어봤자 어차피 다 망할 건데 만다고 농사를 짓겠노? Isn't an option.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고려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왜 지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세다가 가주어 달아놓으시고요. To depend부터가 진주어고 뒤에 나와 있는 to produce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에요. 뭐 하는 게 too risky,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이었냐면 to depend on, 어떤 것에 의존하는 건데 any one piece of land, 여기서 piece는 조각이에요. 한 조각의 땅에 의존해가지고 여기에서 벼를 키워서 나는 다음 연도에는 쌀을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게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얘기야. 왜? 기후가 너무 춥고 건조하니까 자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To produce부터는 땅에 의존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To produce the energy you need. 네가 필요한 에너지. 뭐 다시 얘기하면 네가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가 필요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의 땅에만 딱 의존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것, 농사 짓는 거는 정말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런 기후라면. 4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s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나와 있는 melted까지 슬래시. 이랬는데 정말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위험했는데 이제 기온이 점점 rose 오르게 되고요. 여러분들 rose는 그 장미가 아니라 rise 오르다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동사예요. rise의 과거형이에요. 기온이 점차 오르고 그 다음에 아이스캡스 하게 되면은 만년설이 녹게 되면서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지. We experienced,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요거는 혹시 보라색깔 형광펜 한 번만 쳐놓을까요, 얘들아? 혹시나 이거 나중에 또 나왔을 때 이해를 못할까봐. A sudden explosion of life. 여기서 explosion도 잘 보세요. 이 단어에서 왔거든.
EX 붙어 있으면 선생님 밖으로 나가는 거라 했어? 폭발하는 거예요. 얘는 명사 형태니까 폭발이라는 뜻인데 생명이 갑자기 폭발한다고 다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완전 반대예요. 무슨 뜻이냐면 적어 놓으세요. 생명의 폭발적으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증가한 걸 얘기하는 거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완전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따뜻해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내용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기후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는 에너지예요. 하나의 땅 조각에 의존해서 농사 짓는 거는 당연히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다. 위험. 근데 이제 as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기온도 오르고 만년설도 높고 만년설 그때는 이제 생명이 완전 많아졌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엄청 많아졌다. C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문장의 별표 한번 쳐볼까요? The world got warmer and wetter. 아까 전엔 춥고 건조했는데 이제는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해지고 warmer.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은 따뜻해졌고요. 또 뭐해졌대? wetter이니까 좀 더 습해졌대. 그래서 And people started to live around places where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 쳐놓으세요. 아 이제 따뜻하니까 농사 지어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농사 지으려고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주변에 살기 시작했는데 살려고 하는데 그냥 농사 지을 만한 좀 괜찮은 땅이 없는데 살진 않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where they couldn't make food grow. 여기 나와 있는 make가 오형식 사역동사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쓰여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음식이 자라게끔 할 수 있는 곳. 근데 어떻게? most intensively니까 가장 집약적으로는 뭐냐면 그 공간 안에다가 가장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make food grow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식을 기르기에 적합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막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음식 기르기에 적합한 곳에 살기 시작했다. 농사 짓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7번) 문장으로 갑니다. this에다가 보라색. 여기 나와 있는 this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하는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갑자기 하루 만에 뚝딱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didn't happen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아니야. 여기에서 빙하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다. 점진적으로 점차 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It probably 그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지. 어이구.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이 걸렸겠죠. with 동그라미 with hunter-gatherers foraging and hunting. 그때는 수천 년이 막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는 hunter-gatherers는 수렵 채집인들이에요. 수렵 채집인들은 정착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이야. 얘네들이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면서 점차 농사만 지어도 되겠네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보라색깔 형광펜으로 이 뒷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쫙 쳐넣으세요. 그때는 사냥하고 채집하면서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되나? 이렇게 지으면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점차 늘려갔겠지. 그래서 with doing a little side hustle in farming. 농사로 약간의 이게 뜻이 뭐냐면 부업이거든요. 약간의 부업을 하면서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농사가 부수적이었다가 이제 메인으로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점차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즉 농사가 부업이면서 부수적인 거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다가 농사로 점점 많이 늘어가는 이런 추세로 바뀌게 된 거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세요. 다 못 쓴 사람. 다 썼어? 어머! 아우! Sorry. 고마워요. 자, 요 지문에서는 장기 기억이랑 작업 기억이 나올 건데 딱 봐도 느낌이 어때? 장기 기억은 저 구석에 장기로 이렇게 좀 있는 장기가 그 장기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있는 그런 기억이고,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작업할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기억이 되겠지. 그래서 장기 기억은 엄청 오래된 이런 기억들은요, 당장 내가 뭔가 기억하려고 한다?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서 얘를 불러와야 돼. 그거 한번 기억해보자. 기억해보자. 해야지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장기 기억에서 다 불러와가지고 할 수는 없고, 7개 항목 또는 덩어리 요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라는 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봅시다. The big difference. 뒤에 나와 있는 between부터 memory까지 괄호. Between working and long-term memory. 여기에서 working 뒤에는 메모리가 생략되어 있는겨. 그래서 작업 기억이랑 long-term memory는 뭐겠어요? 장기 기억. 그래서 여기 나가는 작업 적어놓으시고, 여기는 장기 적어놓으세요. 작업 기억이랑 장기 기억, 얘네 둘 사이의 큰 차이는 is that 이하입니다. That we are explicitly, 요게 단어가 명시적으로라는 뜻이야. 명시적으로라는 단어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EX가 붙어 있지. 그냥 밖으로 꺼낼 수 있게끔 이런 느낌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are aware of,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에서는 명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면서 기억을 하고 인식하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벗에다가 세모, we're not able to, 어떤 것은 불가능하겠죠. directly, 직접적으로 access, 접근하다라는 단어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ass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 S 4개 들어가 있는 이 친구는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정보가 기억이 난다는겨 안 난다는겨?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정보가 기억이 안 난다. In our long-term memory. 어디에서는? 장기 기억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대. 내용 한번 적어볼게요. 작업 기억 vs 장기 기억. 얘 둘이는 차이가 있네.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인식하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 자, 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주제문이 되겠네. 계속해서 access라는 단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는 access long-term memory. 그럼 장기 기억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직접적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간접적으로라는 느낌이 나오겠지. by ing 동그라미. 그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그 구석에 있는 그 정보를 into working memory.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 작업 기억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장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넘기기. 그래야지 접근 가능. 여기에서 바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요렇게 옮겨서 꺼내는 거니까 간접적으로는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작업 기억이 뭔데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가지고 right now, 지금 당장은 you're not aware of all the actors. you've부터 sin까지 가로치세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봤던 여기서 ever이라고 하는 표현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까지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 모든 배우들 이름을 한번 다 말해봐봐. 하면은 띠용 하잖아요. 나 최근에 봤던 애들만 기억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not aware of니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배우들은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어? 장기 기억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장점기. 4번 문장으로 갑니다. J. 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 누구예요? 본 적은 있는 배우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본 적은 있는 그 배우들이 are stored, 저장이 되어 있긴 하겠죠. 기억을 하기는 하겠죠. 근데 어디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 뇌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은 여기가 입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가 입구라고 생각했을 때 요쪽은 뭐가 되는 거? 작업 기억이 되는 거고 저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 거야? 장기 기억이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본 적은 있는 배우들이라고 하는 것은 are stored, 저장되어 있을 건데 요 바로 앞에 있으면 바로 꺼내서 쓰면 되는데 저 멀리 있으니까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 your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을 거야. outside부터 consciousness까지 바로 쳐놓으세요. 네가 지금 당장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밖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네가 지금 당장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그런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 거예요. 요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적 있는 모든 배우들. 당연히 기억 안 나요. 여기서는 인식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즉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기억?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다. 바로 치고 의식 밖이라고 적으세요. 의식 밖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다. 자, 5번 문장에 파란 색깔 형광펜 한번 뿌가 아니라 파란 색깔 형광펜 쭉 쳐놓으세요. however 하면서 내용이 뒤집히고 있죠? however에다가 세모 쳐놓으시고 하지만 if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요 컴마까지 슬래시 if I ask you to list all the actors 요까지 한번 보니까 ask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네. 그래서 you가 목적어, to list가 목적격 보어. 내가 니한테 요청을 한다면 ask가 오형식으로 쓰면 요청하다라는 뜻이야. 뭘 요청했어요? 모든 배우들의 이름을 list, 나열해봐라. 기읍부터 히읗까지 다 나열해봐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you would use, 당신은 사용하게 되겠죠. 뭐를? your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을 사용하게 될 건데 부사적 용법의 목적 2번 나옵니다. to retrieve 1번이고요. and to reel 2번 동그라미입니다. 첫 번째 거는 뭐래요? to retriev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상기해내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까지는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사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내려고 한대. 최근에 봤던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reel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off랑 같이 합쳐서 reel off. 술술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술술 말하기 위해서는 작업 기억을 사용을 할 거래요. 그 다음 문장에 별표 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 안 나는 배우 이름들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your working memory, 당신의 작업 기억은요. can access 1번 동그라미, and 세모 치시고 bring 2번 동그라미입니다.
당신의 long-term memory, 장기적인 기억에 접근을 해야 되겠지. 아까 전에 선생님 방 그렸던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입구라면 작업 기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업 기억으로 장기 기억에 있던 거를 약간 그 냉장고에서 뭐 빼내는 것처럼 이걸로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장기 기억에 잠시 접근을 해서 bring those memories to awareness. 이 장기 기억에 있는 것들을 awareness, 인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꺼내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However 적어놓으시고요. 장기 기억 그냥 가만히 냅두면 당연히 인식 못할 건데 배우 이름을 한번 나열해봐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나열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기억을 해내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무슨 기억을 쓴다 했죠? 작업 기억을 쓴다 했어요. 사용.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업 기억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접근을 해서 그것을 인식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bring. 마지막입니다. 7번 문장에 별표 한번 표시해 놓을게요. 하지만 벗에다가 세모 쳐놓고 하지만 remember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뭘 기억해봐. 뒤에 문장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접속사 생략되어 있대. it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it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작업 기억이요. 작기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적어 놓으셔도 돼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has a limit,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of부터 chunks까지 바로 쳐놓고 7개의 항목이라든지 또는 덩어리 같은 것들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이상으로는 기억을 잘 못 해내더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여기다 100개 데리고 와야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7개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한 덩어리만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것만 가능하다. Each actor, 각각의 배우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항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아봤자 장기 기억에서는 7명 정도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얘기야. Try and hold, 떠올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All the actors, 모든 배우들을 you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가로. You know, 목적어 자리 빠져있고요. In your explicit awareness, 네 명시적인 인식 속에서 모든 배우들을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다 말해봐봐. You might try to visualize. 당신은 시각화하려고 하겠지. 시각화한다는 얘기가 뭐겠어? 약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 large group of them. 그것들을 큰 무리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지. 하지만 벗에다가 세모. You still would only be aware of a few actors at any one time. 한 번에 막 열 몇 명 이렇게까지는 기억을 못 할 거고 a few actors니까 몇몇 배우들. 여기서 얘기하는 몇몇 배우들은 최대 몇 명? 7명? 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가 적혀 있네.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but 한계가 있어. 그 한계는 뭐냐면요. 최대 7명 또는 덩어리. 요 정도만 적어 놓을까요?